두 명 중에 한 명은 당뇨병이거나 당뇨 전 단계 상태예요. 동맥경화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갑작스럽게 내가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뇨 관리의 핵심은 혈당 지수가 낮은 식단을 잘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 중에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식품을 좀 추천을 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학 박사 심선아이고요. 오랫동안 식이요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 27년간 이렇게 식이요법 상담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15,000명 정도 상담을 하고 있어요. 식단 관리를, 건강 회복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중년 이후에 40대 이후에는 2명 중에 1명은 당뇨병이거나 당뇨병은 아니더라도 당뇨 전 단계 상태예요. 정말 당뇨가 많은 거죠, 위험도가. 특히 중년기에는 노화 그리고 호르몬 변화가 있으면서 신체에 이제 여러 가지 대사 변화들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당뇨병 발병 위험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년에는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또 그만큼 체중이 증가가 되게 쉬워지게 되는데, 특히 복부 쪽으로 지방이 늘어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있어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게 인슐린 저항성인데,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복부 비만이거든요. 자, 그로 인해서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여성이라면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호르몬 변화가 대사에 또 영향을 또 미치기 때문에 당뇨병 위험을 또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뇨로 인한 혈관 합병증은 당뇨병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전 단계에서도 이미 이 혈관 합병증이 진행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고혈당 상태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혈관에 너무너무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전신에 걸쳐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하면서도 무서운 합병증이 동맥경화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사실 이런 질환들은 갑작스럽게 내가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중한 합병증에 해당이 되고요. 또 신장 손상, 또 시력 저하나 심하면 실명, 또 당뇨발, 이런 만성 질환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사실은 모든 질환들이 다 올 수 있어요. 또 치주염 같은 이런 합병증들도 흔하게 올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에서 절대로 이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혈당 관리 하셔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안타깝게 이 당뇨는 초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도 당뇨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또 일반적인 증상들을 몇 가지를 좀 꼽아보자면, 요즘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밥을 먹고 나면 굉장히 졸음이 많이 온다, 식곤증이 많고 피로가 몰려온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게 되고, 또 혈당 조절을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면서 또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게 피로감이나 졸음으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오게 되면 이게 당뇨로 진행이 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이외에 당뇨의 좀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갈증이 자주 나거나 입이 좀 자주 마르고 건조해지는 증상이 좀 자주 나타난다면 조금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밤에 잘 때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 또는 시야가 흐릿하거나 갑자기 시력이 나빠졌다, 또 작은 상처가 나거나 뭔가 이제 가벼운 찰과상이 나도 이게 잘 낫지 않고 이 상처가 오래 간다면 이런 것도 당뇨의 전조 증상일 수 있고요. 또 당뇨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진행이 됐다면 이유 없이 체중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당뇨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뇨 식단 하면 가장 일반적인 건강 식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당뇨를 관리하기 위한 식단은 저절로 고지혈증 관리도 되고 저절로 체중 관리도 됩니다. 그래서 이 당뇨 관리의 핵심은 인슐린 부담을 줄여주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단을 잘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좀 풍부하고 두 번째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자주 식단에 포함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식품을 좀 추천을 드리자면 가장 첫 번째는 해조류예요. 그래서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인데, 자, 이 해조류는 일단 칼로리가 낮고 알긴산과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풍부하게 함유가 돼 있어서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해조류는 요오드나 마그네슘, 칼슘, 칼륨 이런 아주 유익한 그런 필수 미네랄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인슐린 기능을 직접적으로 좋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해조류를 국물 위주 말고 그 자체를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미역도 국물 말고 미역 자체, 그리고 다시마도 국물 내는 걸로는 의미가 없고 다시마 자체를 식단에 포함을 시키시는 것이 좋고요. 한 번 먹을 때는 불린 미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종이컵으로 한 3분의 2컵 정도, 일주일에 한 2번, 조금 많이 자주 드신다면 한 3번 정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식품은 녹색 채소예요. 예를 들면 색깔이 진한 녹색 채소일수록 좋아요. 뭐 케일이라든지 브로콜리 같은 이렇게 색깔이 진한 녹색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뭐 칼로리도 낮고 식이섬유도 많기 때문에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걸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3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식품은 견과류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아몬드와 호두가 추천이 됩니다. 이 견과류는 굉장히 영양소 밸런스가 좋은 식품군인데 건강한 지방 그리고 풍부한 단백질 질이 좋은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잘 함유하고 있어서 혈당을 안정화하고 또 당뇨로 인한 심혈관 어떤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육류를 드시는 건 좋은데 육류의 횟수나 부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육류는 대체적으로 살코기보다는 좀 지방이 많은 부위가 맛이 있다 보니까 지방이 많은 부위를 선택을 해서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단백질도 많이 드시게 되지만 특히 이제 중년 이후에 피해야 될 포화지방 섭취가 많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육류를 드신다면 살코기 위주로 그리고 드실 때는 한 번 드시는 양은 한 100에서 200g 이내로 이렇게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상태, 범위, 그걸 유지를 해야 우리 몸은 결국 건강을 유지를 하는 건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갔다 갔다 정상 수준으로 내려오죠.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이 혈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혈액 중에 기본적으로 있는 포도당의 농도이고 혈액 중에 기본적으로 이 포도당이 항상 존재하는 이유는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의 에너지원으로 필요할 때 바로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그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밥을 먹지 않아도, 내가 만약에 음식을 먹지 않아도 필요한 대로 포도당을 만들어서 항상 공복 혈당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게 되어 있는 게 정상적인 우리 몸입니다. 그런데 이 공복 혈당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간에서 필요 이상의 혈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포도당을 합성해내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는 뭔가 식사가 너무 불규칙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 공복 혈당이 불규칙해지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당뇨병으로 가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공복 혈당 관리도 굉장히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예요. 식사 관리는 당연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바로바로 혈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두 번째는 운동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포도당을 소모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근육량을 늘려서 이 포도당의 저장량을 늘린다거나 포도당의 소모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이 스트레스는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혈당을 상승시키는 쪽으로 가고 포도당을 자꾸 증가시키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식단 관리하고 운동을 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로 인해서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맞지 않으면 절대로 혈당 관리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와
운동과 식사 이 세 가지 삼박자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당뇨를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엄청 까다로운 애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잘해줄 때는 가만히 있어. 잘해줄 때는 가만히 있는데 조금만 내가 소홀하거나 조금만 내가 잘못하면 금방 토라지고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당뇨는 잘할 때는 조용하게 있다가 근데 내가 조금만 소홀해. 예를 들면 운동을 좀 소홀하게 했다든가 뭔가 식사가 소홀했다든가 스트레스 관리가 소홀하면 바로 이제 내 몸을 공격해서 뭔가 합병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식단을 그냥 제가 무작정 짜드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식사라고 하는 것은 기호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현재 식사를 하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항상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우리가 병을 고치기는 어려워요. 병을 고치는 핵심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그걸 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해드리는 방법은 먼저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다 적어오게 해요. 그래서 평소 식사 일기를 적으시게 해서 평소 식사에서 어떤 내용이 좀 잘못됐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교정을 하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더 식단에 포함시키면 좋을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식단을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